일본의 재무장 군사화, 역사 수정주의. 다카이치는 계산된 실수였지만 정치적, 그러나 수위를 너무 넘었다. 이런 말은 미국도 잘 안 해요. 트럼프도 여기 같이 안 탈 거라고요. 지켜볼 거예요 아마. 대신 싸우니까. 일본은 진퇴양난이에요. 스미마생 하면 해결되죠. 그러나 일본의 자존심과 다카이치의 정치 운명 동시에 끝나죠.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죠. 근데 이제 제가 조한번 TV에서 말장난을 좀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워 이렇게 왜 갑자기 저렇게 싸납냐 이거죠. 그러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다카이치 사나에는 극우로 평가됩니다. 예, 여자 아베. 왜냐 아베는 지금 최근 일본의 우경화를 법제화한 인물이에요. 아베의 외조부 기시노부스케는 전후 일본의 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A급 전범이었어요. A급 전범은 잘못하면 교수형당하거든요. 근데 풀려났고 일본 전후 복구에 초석을 닦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베는 일본 국가주의, 일본 민족주의, 일본 정체성, 그 다음에 일본의 재무장 군사화, 그 다음에 역사 수정주의. 역사 수정주의는 뭐냐면 역사를 수정한다는 거죠. 일본의 정통 역사는 뭐냐면 태평양 전쟁은 우리가 잘못했다, 나쁜 전쟁이었다, 우리 과거를 반성한다. 이게 기본 입장인데 역사 수정주의는 뭐냐?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시방 뭔 소리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위안부 그런 거 없어? 그냥 돈 받고 온 사람들이야? 강제 동원한 적도 없어? 우리가 뭔 학살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화헌법 뭐냐면 의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어. 우리 전쟁 안 할게. 평화헌법 구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쟁과 무력을 영원히 포기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위대잖아요. 군대지만 왜 군대인데 자위대라고 그래? 스스로 방어한다. 남은 안 때리고 누가 때릴 때만. 세 번째, 교전권. 전투행위를 내가 먼저 전투하는 거잖아요. 전투행위를 이게 3대 평화법 3대 헌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핵에 있어서는 비핵 보유 3원칙.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 안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베가 이 평화헌법을 아직도 국민들 절반 이상이 지지하니까 개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오해를 했어요. 그걸 2015년에 안보법제라고 그래요.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나토 헌장 5조예요. 자, 나토 회원국 일부가 얻어터지면 나머지가 같이 싸운다. 지금 평화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안 한다고, 전력 보유 안 하고, 교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단적 자위권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 얻어먹을 때 개입한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때. 그럼 평화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닌데 바로 미국이 얻어맞을 때 같이 참전한다는 얘기예요. 살짝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국가 존립 위기 사태 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을 하는 게 자위대인데 그럼 본토 공격일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안보법제로 지금 내가 아닌 남이 맞을 때로 살짝 넓혔죠. 이제 일본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맞을 내 친구가 맞을 때 얘가 안보법제면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은 뭐냐? 일본이 아닌 다른 곳의 사태가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도 내가 맞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또 넘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도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했어요. 근데 다카이치가 뭐라고 말했느냐? 자, 11월 7일 날 다카이치가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예산안 때문에.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해요. 그때 야당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그 보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현대 일본 가장 최근 보수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베조차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고려해 볼까 말까라고 그래서 날씨가 좋아 이렇게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다카이치는 황당하게 말했어요. 대만 유사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똑바로. 그때 질문한 야당 의원이 충격받아갖고 그런 말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말, 네네네, 잘해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멍하니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몰랐다. 그냥 통상적으로 물어본 거다. 자기가 서둘러서 그 질문을 덮었다. 더 커질까봐 이미 불은 질러놓은 거죠. 자, 이런 말은 미국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다카이치가 말 실수냐? 그래서 이제
너 그 말 철회할래? 그랬더니 철회 안 해. 그랬어요. 그럼 실수 아니라는 얘기죠. 자, 뿌리는 어디로 가느냐? 경주 에이펙에서 다카이치와 시진핑이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첫 대면이잖아요. 우리 첫 대면하면 뭐 서로 기분 나빠도 아직 문제가 나온 건 아니니까 뭐 날씨 좋고 건강하서 이렇게 헤어지거든요. 근데 다카이치는 시진핑이 싫어한 말 다 했어요. 신장 위구르, 대만, 홍콩 문제. 그러니까 첫 인사하는데 그럼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11월 7일 날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국회에서 그 문제가 되는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하면 일본도 참전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정확히 해석하면. 자, 평화법 넘어도 어마어마하게 넘은 거예요. 자, 7일이라고 그랬죠. 왜 7일이 중요하냐면 11월 5일 날 시진핑이 드디어 중국 최초의 평가판 항모 푸제남을 11월 5일 날 다카이치 말하기 이틀 전에 푸제남을 하이난도에서 취역시킵니다. 푸제남은 중국 최초의 평가판 항모예요. 8만 톤. 리미치가 10만 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랴오닝 산동은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는 한 5, 6만 톤급이었거든요. 이 스키 점프대와 평가판은 한우가 땅차예요. 거의 뭐 전력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캐터펄트라고 핑 쏴주는 스키 점프대는 이 활주로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 스키 각도를 이용해서 붕 뛰면 부양 각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대신 많은 무거운 걸 못 실어요. 근데 이 캐터펄트는 완전 무장하고 고무줄처럼 쏴주니까 캐터펄트가 투석기란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미국만 쓰는 전자기식, 전기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 전자기 캐터펄트라는 푸제남을 자랑스럽게 취역시켰거든요. 언제? 5일날. 이 푸제남은 중국의 자존심이에요. 왜 이름이 푸제남이냐면 중국의 항모가 세 척이거든요. 현재 첫 번째가 랴오닝, 두 번째가 산동, 세 번째가 푸젠이거든요. 자, 랴오닝은 왜 랴오닝이냐? 첫 번째 랴오닝은 1980년대, 88년에 진수된 우크라이나에서 진수된 그때 소련이었으니까 바랴그라고 하는 항모를 고철덩을 사다가 2012년에 뚝딱거려서 진출시켰거든요. 그 뚝딱거린 데가 바로 랴오닝 성의 다롄 조선소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랴오닝이라고 진 거예요. 랴오닝 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동은 이걸 카피했는데 이것도 랴오닝 다롄 조선소에 만들었어요. 근데 랴오닝을 썼으니까 근데 이 중국 랴오닝과 산동호에 배치된 데가 어디냐? 바로 북해함대 산동반도에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산동이거든요. 자, 이름이 다 있죠? 그럼 이 푸제남 어디서 만들었느냐? 상하이 조선소에 만들었어요. 그럼 샹하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항모 이름은 성이나 제칼시, 샹하이 제칼시거든요. 근데 푸젠이라고 그랬어요. 왜 푸젠이냐? 푸젠은 대만 바로 앞에 보고 있는 성이거든요. 복건성. 푸젠은 대만 수복을 위한 모든 무기체계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젠함이라는 이름에는 뭐예요? 대만 수복, 대만 침략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전자기식 캐터펄트까지 장착해, 물론 문제가 많은 시범함이에요. 그 조합문 TV 보면 다 나옵니다. 꼭 보세요, 푸젠함. 자, 그거를 5일날 자랑스럽게 진수했는데 대만 수복의 의지를 다카이치가 어떻게 했어요? 7일날. 대만 사태 우리 개입할까? 지금 뺨을 때린 거죠. 지금 뺨을. 그랬더니 8일날 바로 오사카 총영사, 중국 총영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카이치 보고 그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지구 역사상 일개 총영사가 그 해당국 수반을 칭한 가장 나쁜 표현일 거야 아마. 바로 페르소나 non grata, 비호적인 인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럼 중국에서 야 빨리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대변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계속 올리는 거죠. 왜? 시진핑이 뺨을 때린 거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푸제남 진수와 요 연관성을. 시진핑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차이니스 드림, 중국몽에 펀치를 날린 거로 정면 도전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 불장난 불에 타 죽는다가 윤석열 정부 때 우리한테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죠. 유학, 여행, 자제령. 중국의 자제령이 어디 있어요? 일소발라는데 가지 말라는 얘기지. 일본 관광객의 20% 1위, 쓰는 돈의 한 30%는 한 20조쯤 된대요. 중국이래요. 이제 날아가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수산물, 영화도 중지. 그 다음에 지금 해상, 일본 쪽 향한 해상 실탄훈련 타격. 이걸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본 어떻게 했어요? 이제 큰일 났죠. 예, 그랬더니 일본 외무성 국장을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나오잖아요. 일본 외무성 국장은 이러고 있고 그 중국 이러고 있는 사진 일부러 흘렸잖아요. 아니 절묘한 게 아니죠. 상황이 그렇죠. 왜냐? 다카이치가 선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선을 분명히 넘은 거예요. 일본 총리들은 그동안 그 마음이 있었지만 자, 대만의 전쟁 나면 우리 전리비기 사태 아니에요. 사태죠? 우리도 그 말 안 하잖아요. 그걸 속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거랑
대만 위기니까 우리도 개입해. 이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 그건 총리 개인의 의견이고 일본 내각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국장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게 아니고 좀. 그랬더니 이씨 우리가 야 따가가 얼마나 하는지 이 그림인 거예요. 절묘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은 또 이제 불질른 거죠. 쌍깨이 같은 극우 신문들은 그걸 막 퍼날라요. 근데 마이니치나 요미우리나 이런 데는 그 사진 안 써요. 좀 중재시키려고.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만은 또 신났죠. 대만 총통이 어떻게 했어요? 수산물 금지하니까 일본 수산물 들어가면 뭐 맛있지 이러고 있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대만은 신나니까. 다카이치는 뭐예요? 나 생각 바꿀 거 없어? 계속 이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카이치는 지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참정당이라고 그래서 극우 정당이 있거든요. 이 정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카이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일본 이번 총리 될 때 3파전이었거든요. 크게 보면 양파전. 다카이치, 그 다음에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그 다음에 하야시 3명이었어요. 근데 2파전은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3파전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고이즈미는 일본 정치 아이콘 40대. 그 다음에 다카이치는 극우. 자, 다카이치는 일본의 자민당 내 의원들 지지층은 얇아요. 근데 일반 당원 지지층이 커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인인 거죠. 대중적 지지인. 근데 고이즈미는 일본 자민당 의원의 한 70% 이상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이즈미는 조직적 기반이 있는 거고, 물론 무당파긴 하지만. 근데 다카이치는 어떻게 일본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고이즈미가 될 줄 알았는데 다카이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카이치를 원포인트 릴리프, 구원투수로 쓰고 고이즈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카이치가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 일본 국민들의 우경화를 알고 있거든요. 그걸 찌르는 거거든요. 아베에서 시작된 우경화의 흐름을 타고 싶은 거죠. 참정당이라는 극우화의 경향에 지금 몸을 실은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지금 지지율이 물론 초반에 원래 다 높아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카이치는 계산된 방식으로 지금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판단인 거고. 그러면 이게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향후. 그러면은 향후는 다카이치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왜냐? 지금 벌써 여행, 영화, 수산물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최근에 중국이 말했어요. 일본이 연루된 간첩단을 발견했다고. 이건 뭐냐? 엮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이 중국은 간첩법이 있잖아요. 반간첩법. 누구든 엮긴 엮일 수 있어요. 저긴 또 독재 체제 아니에요. 그럼 아마 분명히 누군가 잡아 넣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그랬든 안 했든.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아픈 부분을 때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민주국가잖아요.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있겠죠. 대규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가의 보도. 트럼프도 무릎을 꿇은 히토리오 전면 통제. 지금 시진핑이 발을 먼저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뺄 수가 없죠. 중국은 지금 모든 정권에서 핵심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건드리지 마라. 중국의 국가 정체성, 사회주의 체제, 시장 사회주의 체제. 두 번째, 지속적인 발전. 세 번째, 영토의 완전한 완정. 이게 바로 대만이에요. 이게 핵심이지. 하나의 중국의 핵심 원칙, 핵심이 이게. 근데 이걸 정면으로 건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시진핑이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먼저 발 못 빼요? 아마 무력 충돌까지 구사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카이치는요. 지금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러면 되는데,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또 내 입장은 계속 유지하고 또 세 번째까지 또 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보수층의 지지층이 급속히 내리고 역시 원포인트 릴리프로 그냥 역시 다카이치였어 하고 날아가겠죠. 근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전면적으로 치겠죠. 중국 어디까지 말해요 이제? 오키나와 일본 땅 아니야? 원래 아니었거든요. 우리 우상국처럼 탐나왕국처럼. 그 다음에 독도 한국 땅이야?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전선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근데 다카이치는 또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원래 다 생각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바로 대한민국 블랙 이글스 비행단, 고개 비행단의 두바이 참가를 무산시킨 게 바로 다카이치예요. 왜냐하면 두바이 지금 에어쇼 하고 있거든요. 자, 항공기는 두바이까지 가죠. 여객기는. 근데 전투용 군용기들은 이게 블랙 이글스 T-50B는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중간 급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오키나와, 대만 가오슝, 뭐 싱가포르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키나와에서 받기로 했어요. 왜냐? 윤석열 정부 이후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가오슝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만에서 공중급유를 중간급유를 받으면 중국이 어떻게 보겠어요? 니 그러지 마. 뭐,
야, 잘해보자며.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하기로 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다카이치가 그걸 경주 오기 전에 결정했대요. 뭐냐? 그 블랙 이글스 비행단이 독도 상공을 훈련 비행했기 때문에 우리 땅인데 다케시마 지네 땅이라고, 지네 영공을 침범했다고 급유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 못 갔어요. 왜?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야,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내는 군악대 파견 취소, 한일 공동 훈련 수색 훈련 보류로 막대응 카드를 놨거든요. 그럼 다 계획이 있던 거잖아요. 시진핑한테는 가서 들이받고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헤헤거리고 하이하이 한 다음에 블랙 이글스는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대만 유사시 발언, 이건 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강경한 카드를 쓰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성공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 자,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물론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이 수산물 금지한 거 보고 일본 중국의 악습이다. 트럼프도 다카이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트럼프는 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금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못 빼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동맹이 우리를 더 등쳤어? 이 얘기가 답변이었어요. 중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동맹이 우리를 더 등쳐먹었어. 동맹이 누구? 일본이잖아요. 원하는 답변을 안 해준 거죠. 왜 다카이치 편을 안 들었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이랑 싸울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경주에서 트럼프 시진핑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콩 좀 사줘. 우리 농민들 큰일 났어. 그랬더니 그래, 콩 사줄게. 아이, 야, 근데 히토리도, 그래서 알았어. 히토리 1년 후에. 지금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해결된 게 아니라 중국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내년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국 농민표도 있고, 거기다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터져갖고 지금 지코피가 줄줄 나는데, 왜 사고 치냔 말이에요,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국민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 관광객 전면 중단? 그럼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중국 협중, 경제적인, 우리 대중 수출, 히토류, 경제적인 전면적인 압박, 대규모 한번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바람직해요?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은 거의, 중국 사람은 거의 전면적인 직격탄을 맞게 돼요. 해법이 없어요. 그 카드 안 쓸 것 같아요? 다카이치가 꼬리를 안 내리면?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정치적 지지율 우경화를 위해서 일본의 국익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꾸 중국이 나쁘니까 다카이치가 속 시원하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국제 질서는 선악이 아니라니까요. 실리라니까요. 오로지 국가의 실리. 어제 친구도 동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다카이치 사나워죠. 잘못하면 다카였지 사나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왜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현안이 터져서 붙은 것도 아니고 야당 의원 질문을 왜 갑자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양국 정면 충돌을 만들어 가냔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 갑자기 16일 날 제이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를 그린 지도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 한국, 일본, 필리핀을 이으면 삼각형이 되죠. 이 삼각형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왜? 이 삼각형은 중국이 그어놓은 제1도련선, 미국을 막으려는 그걸 무력화시키는 연합체거든요. 그러면서 브런슨이 또 뭐라고 말했느냐. 미국 항모가 제1도련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한국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선 안에 들어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 막으려고 담을 쳤어요. 근데 도둑놈이 이미 집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그림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도둑놈은 아니에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막으려고 지금 담벽을 쳤거든요. 어떻게 오키나와에서 필리핀 안쪽에 동중국 남중국해로 이게 제1도련선이고 푸제남도 그래서 진출시켰는데 근데 한반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대한민국은. 그 도련선 안쪽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부른 사령관이 그랬어요. 이거는 중국도 막고 러시아도 막는 전략적 중요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왜 이걸 올렸겠어요, 갑자기? 그 사진은, 그 지도는 주한미군 내부의 교육령이었어요. 근데 브런 사령관이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올리고 길게 장문에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했어요. 왜? 다카이치한테 말하는 거죠. 너 왜 쓸데없이 사고 쳐갖고 한미일 협력 깨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죠. 물론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죠. 니네 그렇다고 또 관악도 안 보러 훈련도 안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그러나 우린 할 말이 있죠. 쟤 때문이야. 제가 그랬어. 지금 이게 독도 문제 부각되면 우리 국민이 감정 안 좋아요. 뭐라고? 우리 땅을 우리가 비행했는데 뭐 기름을 안 줘? 저것이 시방한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 감정에.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산된 실수였지만
정치적. 그러나 수위를 너무 넘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넘었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가 훨씬 넘은 거고, 이게 지금 tit-for-tat으로 가고 일본은 진퇴양난이에요.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입장을 유지하는, 총리가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내각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따라서 이건 다카이치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독재체제고 일본에 쓸 카드가 너무나 많다. 이미 한일령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이건 시작이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지옥의 문을 열었다. 다카이치를 일부러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굳이 왜 그런 싸움을 평시에 걸어서 일본의 우경화라는 흐름으로 가서 그럼 일본 국민들이 반중을 일으키면 트럼프도 여기 같이 안 탈 거라고요. 트럼프는 지켜볼 거예요 아마. 대신 싸우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 거고, 그러면 미국이 그러는 한미일 협력체제도 깨지게 될 거고, 미국 좋을 거 뭐가 있어요. 그 불똥이 미국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히토류 콩까지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개입되면. 지금 앱스타인 파일로 코피 터지는데 중간선까지 더 코피 터지게 지금 사면 초과로 갈 수 있는데, 다카이치의 무모한 모험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스미마생 하면 해결되죠. 그러나 일본의 자존심과 다카이치의 정치 운명은 동시에 끝나죠.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다.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다카이치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